자, 우선 주식회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주식회사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떠한 사업체든 다 그냥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제 치킨집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드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이 없죠. 그래서 내 돈 5억 원에 빌린 돈 5억 원을 더해서 10억짜리 치킨집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데요. 뭐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냥 밸런스 시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왼쪽은 자산이고 그 자산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빌린 돈과 내 돈으로 그냥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자산은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치킨집을 만들었는데, 빌린 돈 5억과 내 돈 5억으로 10억짜리 치킨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을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5억 원을 한 주만 발행해서 조달을 한다면 그 한 주의 가격은 5억 원이 될 거고요. 만약에 10주를 발행을 한다면 주당 5천만 원이 될 거고, 만약에 100주를 발행한다면 주당 50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치킨집을 100주를 발행을 해서 5억 원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당 500만 원짜리 주식이 100주가 생긴 거죠. 자, 이때 재무상태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치킨집은 그냥 10억짜리 치킨집인데 순자산인 자본이 5억이니까 주식 발행수 100주로 하면 그냥 한 주당 500만 원 정도의 주당 순자산을 갖고 있는 치킨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 장사를 해보니까 재무상태표에 변화가 생겼어요. 2억 원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생긴 겁니다. 임대료 내고 직원 인건비 주고 원가 다 빼고 순수하게 2억 원이 남은 거죠. 자, 그런데 이 2억 원을 주주들한테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 치킨집의 자본은 이제 7억 원이 된 겁니다. 이 자본은 순자산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7억 원이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채는 그대로 5억 그리고 순자산인 자본은 7억. 그래서 자산은 1년 만에 12억 원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재무상태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 시트라고 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자, 이쪽이 2억이 증가했으니까 자산도 2억이 증가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당 순자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우리가 100주를 발행을 했으니까 주당 순자산은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700만 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700만 원의 장부 가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트에 적어 놓을 수 있는 장부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지 이거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치킨집은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치킨집이 뭐 그렇게 S전자와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다를 게 없습니다. S전자는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인 거고 치킨집은 그냥 치킨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죠. 사실은 구조가 굉장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치킨집도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장을 해서 1년 정도 지났더니 우리가 최초에 시작할 때는 지금 붉은색 선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변화가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주당 순자산의 변화인데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100주를 발행했고 순자산이 5억 원이었으니까 당연히 500만 원이죠. 자, 그런데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1년 만에 2억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죠. 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치킨집이 갖고 있을 테니까 100주로 나누면 주당 700만 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상장을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 치킨집의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1년 전에 500이었는데 1년 만에 700이 됐다.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억이 늘어났구나. 자, 과거 1년과 똑같은 영업 매출 비용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1년 후에는 900만 원 정도의 주당 순자산이 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만약에 치킨집이 확실하게 1년 후에 900만 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비싼 가격에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굉장히 이렇게 가격은 높게 올라가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에는 좋은 평가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지금 직전 1년 동안에 이 치킨집이 2억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1년 후에 또 2억을 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뭐 예를 들면 AI 같은 거 생기게 되면 또 치킨이 안 팔리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뉴스나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치킨집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줄어들겠구나라는 의견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 가격이 올라갈 거다와 아니다 떨어질 거다. 앞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 줄어들 거다라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 치킨집이 중간에 영업이익의 가속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기울기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돈을 벌고 영업이익을 낸다면 이 붉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주당 순자산이라고 하는 곡선은 어쨌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는 시장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뉴스가 있으면 훅 올라가기도 하고 뭐 나쁜 뉴스가 있으면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이 붉은색 선인 기업의 가치와 장부 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세션 1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가 변함에 따라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기업의 내재 가치는, 이 치킨집의 내재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이 재무상태표 보니까 1년 만에 이제 2억 원이 증가해서 순자산인 자본이 7억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2억. 자, 이것은 비용이 제외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이 주식이 최초에 발행했던 자본금 5억 원, 순자산에 이익잉여금이 2억 원이 더해진 거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7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몇 주로 나눠야 되느냐? 뭐 증자하지 않았다면 주식 숫자는 그대로일 겁니다. 주식수 100주. 자, 그렇다면 이것이 700만 원. 이것을 우리가 내재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재 가치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주식의 가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보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 내재 가치, 다시 말해서 주당 순자산이 어떤 변화의 히스토리를 겪고 왔는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당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BPS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주식을 처음 만약에 투자한다면 또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당 순자산.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북밸류, 장부 가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BPS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사실 실제 시장에서는 주당 순자산이라는 표현보다는 BPS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이 말이 입에 익도록 자꾸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PS, Book Value Per Share. 자, 이 BPS의 변화가 장부 가치고 그 장부 가치에 결국 주가는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이익잉여금 2억 원인데요. 자, 1년 전보다 이 치킨집, 우리 치킨집이 얼마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2억 원이 늘었죠. 자, 그러면 주당 1년에 얼마 정도의 이익금이 늘어난 건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 2억 원 나누기 역시 증자하지 않았다면 주식 숫자는 그대로 100주니까 100주로 나누면 주당 200만 원의 이익을 올린 거죠. 엄청난 주식이네요. 주당 200만 원을 올린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EPS, 이것은 주당 순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자산을 주식 숫자로 나눈 게 아니고 직전 1년 동안 올린 영업이익에 대해서 주당 숫자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BPS와 더불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EPS가 되겠습니다. 자, EPS는 Earning Per Share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BPS와 EPS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BPS는 순자산을 주식 숫자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EPS는 이 치킨집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직전 1년간의 순이익을
주식 숫자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BPS는 원래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EPS는 거기에 직전 1년 동안 늘어난 순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볼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다. EPS와 BPS.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주식을 볼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1년간 한 주당 발생한 수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1년간 총 수익 금액을 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이게 EPS고, BPS는 주당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입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주식수자로 나눈 거다. 그래서 순자산 나누기 주식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현재 주가의 결정 원리는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에 이 한 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 가치가 더해진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원리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보면 뭐 상한가다, 하한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뭐 주식에 비유한다는 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의 가치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 하느냐, 우리가 부모님에게 배우자감을 소개시켜주면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어떤 집안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집안이냐. 자, 어떤 집안이냐를 왜 물어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산 가치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얼마나 나중에 재산적으로 물려받을 게 있는 거냐, 이걸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결국 직업이죠. 뭐 하는 사람이냐. 자,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미래 수익 가치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뭐 경제적인 것으로 사람을 100%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의 가치를 얘기할 때 어떤 집안이냐, 어떤 직업이냐를 물어보는 이유가 재산 가치와 미래 수익 가치가 궁금하다라는 것처럼, 주가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PS가 얼마고 이 BPS에서 EPS가 얼마냐,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한 주당 재산이 얼마냐, 한 주당 얼마씩 1년에 벌고 있냐, 이것이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S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전자, 우리가 포털이나 이게 모바일에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치면은 요즘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걸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BPS를 찾아볼까요? BPS. S전자는 BPS가 39,406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재산이, 순자산이 39,406원이 있구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만약에 S전자를 청산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S전자를 청산해버리면 한 주당 얼마씩 돌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주당 39,406원씩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BPS다. 재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재산 가치. 두 번째, E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EPS가 있고 추정 EPS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EPS는 이게 전년도 회계연도에 나온 EPS고요. 추정 EPS는 현재 올해 내고 있는 실적을 감안해서 추정치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추정 EPS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최근 걸 반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정 EPS는 얼마냐? 5,166만 원이라는 거죠. 자, 한 주당 재산은 그냥 4만 원 갖고 있고, 이 한 주가 1년에 지금 한 5,100원 정도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미래 수익 가치죠. 자, 그럼 이 주식은 도대체 얼마에 거래되는 게 적정할까? 시장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83,5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냐? 자, 현재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재산이 4만 원인데 주가는 한 83,5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냥 어림 잡아서 한 44,000원 정도? 44,000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1년에 5,166원 정도가 계속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44,000원 더 주고 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이 주당 순자산 가치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기울기에 주가는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른 요인들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BPS가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S전자를 청산하면 한 주당 39,000원씩 돌려줄 재산이 있구나. 만약에 진짜 청산하면 39,000원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장부 가격입니다. 장부에 그렇게 재산이 아까 우리가 봤던 장부에 보면 뭐 S전자가 갖고 있는 땅, S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 S전자가 갖고 있는 공장, 뭐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을 다 장부가에 적어놨던 가격을 주식수사랑 나눈 것이 39,000원이라는 거지 실제 진짜 청산했을 때 한 주당 39,000원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청산하는데 비용도 들고 뭐 기계 장치라는 게 뭐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장부 가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주당 순자산보다는 당연히 주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 기업이 이익을 발생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자, H자동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자동차도 뭐 코스피를 뭐 대표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자, 똑같이 한번 B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PS가 뭐라고 했죠? 주당 순자산, 재산 가치죠. 근데 한 주당 26만 6,968원의 재산이 있어요. 와, 한 주당 26만 6천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에 한 주당 얼마 벌고 있냐면 19,942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수익 가치죠.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주가는 최소한 3, 40만 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가는 현재 22만 1,500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주가가 낮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PS가 늘어나는 기울기가 그 주가와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BPS보다 주가가 높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자, H자동차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이 자동차라고 하는 인더스트리가 어떻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산업이죠. 기계장치라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장부에 적혀져 있는 가격이 반드시 청산했을 때 현금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서울의 아파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전자에 비해서 H자동차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BPS가 청산 가치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 주식이 뭐가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산업별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BPS가 얼마고 EPS가 얼마고 주가가 얼마인지 이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한두 개 주식만 봐서는 안 되고 다양한 산업의 여러 주식들을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H자동차는 주당 순자산이 26만 6천 원이지만 연간 19,942원의 현금 흐름이고 주당 순자산이 26만 6천 원이지만 거래는 22만 원에 되고 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싼 거구나 라고 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싸야 정상이냐? 자, 이게 또 이제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S전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당 순자산보다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 얼마나 높아야 정상일까? 그리고 이 주식은 얼마나 높은가를 평가할 때 보는 것이 바로
PBR이라는 겁니다. PBR. PBR은 주가 나누기 BPS.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PBR 나와 있죠? 2.1배. 자, S전자는 아까 얘기했던 BPS가 39,406원인데 주가는 83,500원이니까 PBR은 주가 나누기 BPS 하면 2.1배 정도 되는 거죠. 주가가 2.1배 정도 비싸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 여기 오타가 나 있네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주당 순이익은 BPS가 아니라 EPS죠. 자, 주당 순이익 EPS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 자, 이거를 퍼라고 얘기합니다. 퍼는 주가 나누기 EPS.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16.01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 S전자 1년에 얼마 정도 주당 순이익이 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166원 정도를 한 주에 벌고 있는데, 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주가가 비싼지를 알려면 주가 나누기 EPS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퍼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 퍼가 PBR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EPS가 주당 순이익인데 1년에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을 몇 년 모아야 지금 주가 원금이 회복되느냐. 이게 퍼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아, 지금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을 몇 년치를 모아야 현재 주가가 되느냐.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16년치를 모아야 주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과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PBR이 낮은 주식, 그죠? 퍼가 낮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아마 지금 주식에 처음 입문해서 주식책 한두 권 정도 보신 분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재 주식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퍼가 낮다. 그러면 와, 이거는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서 이 회사가 주가가 싸네. 그 다음에 PBR이 낮다. 지금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낮네. 좋은 주식이다. 이거는 이제 맞지 않는 이론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상황에 따라 항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퍼가 낮다면 낮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PBR이 낮으면 낮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이걸로 투자 종목을 고르는데 활용을 하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보다는 자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주식 종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부채. 우리 치킨집 같은 경우는 빌려온 5억 원. 그거보다는 내 자본금 7억 원으로 얼만큼 수익을 내느냐를 보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이 자기자본 이익률은 ROE다라고 해서 Return on Equity라고 하는데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자본금으로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ROE가 대부분 보면 상대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ROE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 다른 주식 동종업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S전자를 한번 보면요. S전자는 전분기까지 자기자본 이익률이 9.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이 9.98%라는 게 무슨 얘기냐? 순자산을 투입해서 그 순자산이 1년에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내느냐는 얘기인데 9.98%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10%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평가할 때는 보통 그 회사의 회사채 발행 금리에 비해서 ROE가 높으면 매우 우수하다.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금리보다 낮으면 조금 우수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OE가 지금 뭐 10% 정도 수준에 이른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식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똑같은 사업체고 남의 돈인 부채와 내 돈인 자본을 가지고 와서 만든 회사고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주주들에게 다 환원이 되는데 그것이 배당으로 나가든 나가지 않든 나가지 않으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될 것이고 나가게 되면 배당 수익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고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재무상태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이걸 매일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얼마 팔고 얼마를 썼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매출, 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전년도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다 정도는 규모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야? 당기순이익이 얼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이 기업이 얼마를 쓰고 얼마가 들어왔는지 현금의 변동 상황인데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입니다. 자, 이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정 시점에 일정 시점에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자본이 얼마다, 자산이 얼마다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자, 이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재무에 관련된 서류를 우리가 재무제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죠. 자,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는 어떤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동영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일정 시점에서 일정 시간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채, 자본, 자산,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스냅 사진이죠. 찰칵 그 순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현재 이렇다 라고 하더라도 이게 1년 전 거라면 지금은 또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채가 얼마고 그때 당시에 자본이 얼마고 그때 당시에 자산이 얼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재무상태표를 볼 때는 이게 언제적 기준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스냅 사진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서류 어디서 확인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트라고 하는 공시 시스템이 있죠. 전자 공시 시스템. 자, 이 다트라고 그냥 치셔도 되고요. 예. 포탈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간단하게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 회사나 비상장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의 회사를 입력을 하시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보라라는 거죠. 이 부분 세 가지를 보라. 그 중에서 손익계산서의 규모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규모 정도는 확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이제 회사에 정기 공시, 수시 공시라는 것이 뜹니다. 여러분 공시라는 거 잘 아시죠? 공시는 회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전에 반드시 기본은 확인하자. 자, 첫 번째는 EPS 뭐였죠? 주당 순이익. BPS 주당 순자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와 PBR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퍼가 낮다. 퍼가 높다, PBR이 낮다, 높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동종업계에 비해서 낮은지 높은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마다 이것은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S전자나 H자동차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동종업계의 퍼와 PBR을 비교해보고 이것은 투자 결정의 핵심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채 비율과 ROE가 얼마인가? 자, 요즘같이 이렇게 타인 자본 비용이 낮은 시대,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부채 비율이 높아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높게 되면 상당히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ROE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산업이고 어떤 것이 주력 상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공시가 나왔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S전자인데 그냥 S전자다라고 투자하면 안 되죠. S전자가 어떤 산업이냐.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판매하는데 그중에 뭐 반도체는 메모리인지 비메모리인지 시스템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뭘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만드는 것들의 주력 상품이 무엇이고 지금 산업의 업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의 뉴스를 이해하려면 이 제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최대 주주가 누구고 외국인 지분율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최대 주주라고 하는 최대 주주가 누군지, 이것은 최대 주주는 경영권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 자,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냐 하면 상당히 주가가 끌어올릴 상황이 됐을 때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우리가 앞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한국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EPS에 영향을 주는 최근 공시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이미 그 좋은 실적이 발표될 거라는 것이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시가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주식이 무엇이고 주식은 어떤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셔서 올바른 그런 투자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세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